옆에는 좀 짧게 정리하는 정식으로 갈게요. 외울 거는 뭐 나중에 여기다 치고 중요한 개념들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이제 19강에서는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상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역 반응이라는 거는 한자어죠. 역반응이 가능한 화학 반응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반응을 가역 반응이랑 비가역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사실상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은 다 가역 반응이에요. 우리가 1단원에서 어떤 걸 하냐면 A라는 애가 화살표 반응해서 B 두 개가 된다. 처음에 A를 1몰 넣었어. 우리가 1단원에서 양론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몰 반응하면 2몰 생기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빵 2.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거는 반응이 완전히 진행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역반응은 없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서 A가 B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B에서 A로도 갈 수 있어요. 이걸 가역 반응이라고 하자는 거죠. 계산을 할 때도 좀 다르게 해야 돼. 얘가 1이잖아요. 완전히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면 B 혼자 있으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을 할 때 일부만 반응해요. 이 X가 얼마냐? 몰라. 그때 달라. 실제로 반응한 양 X가 얼마? 그걸 계산하는 건 화학2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원에서는 할 일은 없을 거야. 중요한 건 반응을 했을 때 A와 B가 둘 다 남아있는 상태. 반응물과 생성물이 둘 다 남아있는 상태로 반응이 정지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평형상태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종이에 써있는 거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죠. 평형상태라는 얘기가 평형상태라는 게 뭐냐?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개념이 동적 평형인 거죠. 동적 평형 상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상태. 조심해야 되는 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아니야. 둘 다 하는데 속도가 똑같아서 T가 안 나는 거. 그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의 예로 책에 이제 기본으로 소개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상평형이에요. 상태 변화가 평형 반응에 도달해, 평형 상태에 도달해 그런 의미인 거죠. 밀폐 용기에 액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날아가는 게 증발. 수증기가 다시 물로 들어가는 게 응축. 이거 각각을 정반응과 역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증발, 응축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뜻인 거죠. 증발을 왜 우리가 증발과 응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증발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분자가 움직이다가 다른 애가 표면에 있는 애를 차면 튕겨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증발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책에 160페이지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자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니까 그 중에 누군가 튕겨나가. 이거는 모든 온도에서 모든 조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증발이 멈추지 않는데 그런데도 겉으로 보기에 티가 안 나? 그러려면 똑같은 속도로 응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용해평형이죠. 용해평형. 물에다가 고체를 넣었어요. 고체에서 물로 들어가. 이게 용해. 물에 녹아있던 입자들이 고체로 다시 뿜어져 나와. 이걸 석출. 이것도 각각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내버려 두면 이것도 평형에 도달하더라. 이거죠. 진짜로 평형에 도달하는 거 맞느냐? 또 내가 이걸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뭐
상표형이나 용해표형이나 둘 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동의원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동의원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수용액에다가 NaCl을 넣었어요. NaCl을 넣었는데 질량이 35짜리만 넣었어. 35짜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고체가 가라앉고 물속에 Na 플러스 Cl-가 잔뜩 있어요. 이 상태가 포화, 불포화, 과포화 뭐예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내가 NaCl을 잔뜩 넣어가지고 일부는 녹고 일부는 가라앉았어. 고체로. 뭐라고요? 불포화? 아니에요. 불포화는 더 녹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고체가 더 녹아야지. 고체가 가라앉아서는 더 이상 안 녹는다는 얘기잖아. 불포화는 아닌 거지. 포화예요? 과포화예요? 과포화. 아니야. 잘 낚이죠? 잘 낚이죠? 이게 과포화 상태라면 얘가 고체로 돌아가야지. 과포화는 석출이 우세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불안정한 순간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냥 포화용액이에요. 녹을 만큼 녹았다. 그죠? 근데 이제 이 포화용액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용액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용액이라고 말할 때 이 밑에 가라앉은 고체 있죠? 가라앉은 고체는 용액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용액이라고 말할 때는 균일하게 섞인 부분만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체는 고체고 그 고체 위에 골고루 섞인 부분만 용액이야. 그 부분은 포화용액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상태가 포화용액이에요.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NaCl을 더 넣을 거야. 근데 뭘 넣을 거냐? NaCl이 질량이 35짜리 아니고 염소 질량 37짜리 넣을 거야. 이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용해가 안 되는 거냐? 아니면 포화용해, 평형 상태에서도 용해와 석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냐? 그 결과가 다르겠지. 그죠? 만약에 진짜로 용해가 안 된다면 물속에 37Cl-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미 포화용액이야. 이거 넣으면 진짜 하나도 안 녹는다 라고 생각하면 물속에는 Cl35만 있어야 되잖아. 37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상태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내가 넣어준 질량 37짜리도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37Cl-가 물에 녹아있는데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보면 이거 아니고 얘가 맞더래. 아, 그러면 이게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 평형 상태. 정반응, 역반응이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상태에 도달한다.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넘게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20강 가시면 물의 이온화와 pH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물의 이온화와 pH. 물은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야, 분자성 물질이야,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뭐 이렇게 앞에서 정리를 하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물 자체가
물체가 자기 스스로 화학 반응을 하긴 해요. 그걸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물 분자가 자기들끼리 수소를 주고받아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물이 쪼개져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옛날식 표현이야. 옛날식 표현. H 플러스라는 게 있어. 근데 현대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물속에 H 플러스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H3O 플러스 모양으로만 존재하고 H 플러스라는 거는 옛날엔 이걸 오랫동안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틀린 표현인 것 같아. 근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썼고 짧고 편하면 우리는 그냥 쓰잖아요. 좀 틀렸어도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상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위에 하얀색으로 쓴 게 정식 버전. 이게 그냥 줄임말 같은 거지. 일종의 짧게 쓴 표현. 그래서 H 플러스 실제로는 물속에 그런 거 없더라. H3O 플러스. 근데 귀찮으면 그냥 H 플러스. 그죠?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두 개로 썼죠. 화살표 두 개로 썼어요는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되고. 온도 압력에 따라 정반응, 역반응 반응의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물 속에서도 이 반응이 어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예요. 언제 평형에 도달하냐? 그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것도 있고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고체도 있고 물 속에 녹아 있는 것도 있고 둘 다 있는 상태. 이게 평형 상태죠. 그죠?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둘 다 있는 상태. 이게 평형 상태예요. 그럼 얘도 평형에 도달하면 물도 있고 그 안에 이온도 있고 같이 있는 거죠. 그게 평형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이온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걸 표시하기 위한 상수를 이온화 상수라고 불러요. 물의 이온화 상수니까 K, 물이니까 W 이렇게 쓰고요. 모양은 H의 농도랑 OH의 농도를 곱한 값으로 표시해요. 왜 상수냐? 이 값이 안 변하더라고. KW가 변하는 조건은 하나예요. 온도가 변하면 이 값이 변하고요. 온도가 일정하면 이 평형 상수, 이온화 상수 자체는 항상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면 K가 항상 일정하더라. 25도씨에서는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조금씩만 있는 거지. 지금 거꾸로 가로로 쓴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죠? 거꾸로 가로로 쓴 거는 이 물질의 몰농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런 뜻인 거죠. 몰농도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액을 뭐 산성, 중성, 염이성이라고 하잖아.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통합과에서 또 배우고 화학원에서 또 배워요. 그죠? 중성이라고 하면 이제 통합과까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성이라고 하면 H 없고 OH가 없는 거. 그걸 중성이라고 배워. 통합과에서. 그죠? 근데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거, 물의 자동 이온화를 고려하면 중성에서도 H와 OH가 둘 다 있어. 모든 수용액에는 H와 OH가 항상 둘 다 있어요. 중성은 뭐냐 그러면 둘 다 있는데 두 개가 1대1로 있으면 중성이라고 할 거예요. 됐네? 그러면 이제 25도씨 기준으로는 곱해서 마이너스 14승이니까 1대1이면 얼만큼 있어야 돼? x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4승. x가 7승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중성이라고 하자는 거지. 산성이다 그러면 H가 OH보다 많으면 그걸 산성이라고 할 거예요. 산성에도 OH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죠.
OH가 만약에 없다. 그럼 물이 조금만 이온을 해가지고 OH를 다시 만들어 놓는 거냐. 반대로 염기성이다. 그러면 OH가 많은 거예요. H가 있으면 산성, OH가 있으면 염기성. 그건 맞아. 근데 염기성에서 H가 한 개도 없나요? 없어. 진짜 한 개도 없나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소수점 아래 10번째 내려가면 뭐 한두 개 있긴 있지.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냥.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액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라는 걸 표시할 때 우리가 pH 단위를 쓸 수 있죠. pH가 뭐예요? pH 정의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 그죠? 여기서 수소 이온이라고 쓴 거랑 여기서 H3O 플러스라고 쓴 건 똑같은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짧게 쓰는 거야. POH 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농도예요. 로그 다 괜찮지? 괜찮아야지. 평일 낮에는 성인들, 대학생들 수업하는데 거기는 막 문과생도 있고 예체능도 있고 막 다 있어요. 한쪽에는 화학 전공자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화학 대학원 다니는 석사 졸업생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문과생이 앉아 있어요. 나란히 수업을 들어. 죽을 것 같아. 그 와중에 문과생은 로그를 몰라. 답답하죠, 그치? 이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pH 더하기 pOH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더하기 로그는 곱하기로 해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HOH 곱해서 얼마야? H농도 OH농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 조건 25도씨에서